봅시다. (3-3번) 보세요. x는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fx 2차 함수에서 최대값 갖는 거는 꼭지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설정할게요. Q라고 설정할까?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추계 방정식하고 똑같은 말이야. 추계 방정식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식은 이렇게. 얘와 y는 x 더하기 1.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6입니다. 그럼 연립에서 풀 거 아니야. 교점이란 연립방정식. 대입법. 얘가 y니까. 대입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의 해가 마1과 6입니다. 전개합시다. 전개하는 게 보다 그냥 대입할게요. 대입한 게 더 빠르겠다.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니? 16k 플러스 q는 0입니다. 6 대입하면 9k 플러스 q는 6 대입하니까 7입니다. 연방에서 풀게요. 7k는 마이너스 7입니다.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q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6입니다. 따라서 fx 완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6입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풀래요. 누구랑? y는 2 x 플러스 a와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교점,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개란 얘기지? 그럼 얘가 해가 한 개니까 판별식 t는 0으로 푸시면 돼요. 전개합니다. 넘깁니다.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게. x제곱 마이너스 4x a 빼기 7은 0입니다. 짝수 공식 4 마이너스 a 플러스 7은 0입니다. a는 11. 끝. 처음 시작을 못하면 어렵습니다. x는 3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2차 함수가 꼭지점의 x좌표가 3이구나. 그래서 표준형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표준형으로 시작해야지 문제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오케이. (4-2번은) 아까 했던 유형하고 똑같아요. 뭔 말이냐? 우리가 했던 이게 y는 fx야.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결국 f1은 0이잖아. 해는 대입하면 0. 똑같잖아. 이 두 가지를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2x 빼기 3은 0의 두 실근의 합입니다. 두 실근의 합. 이 식의 두근은 몰라. 모르면 뭐해? 설정하겠지. 이 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설정할게요. 그럼 대입할 거 아니야. 2알파 빼기 3은 0. 2베타 빼기 3은 0. 맞아요? 근데 이거라며. 결국 얘가 1이고 얘가 결국 3이란 얘기네요. 인정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2알파는 4, 알파가 2네요. 2베타는 6, 베타는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값, 베타값.
합이니까 답은 5입니다. 괜찮니?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4-3번으로 갑시다. 이 식의 두 실근의 합이 이래요. 그런데 주어진 그래프는 얘는 fx야. 됐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똑같죠 뭐. f-는 0이에요. f2도 0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아는 상태에서 맞아 안 맞아? 이 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됐죠? 해니까 대입할 수 있어요. 또 해니까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은 2라고 알려준 겁니다. 해가 2라 했으니까. 두 식은 해합. 그런데 얘가 돼야 되고 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알파 더하기 P. 알파 더하기 P는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고 베타 더하기 P는 2일 수밖에 없어요. 둘이 더합시다. 알파 P, 베타 P가 마이너스 2R. 왜 더한지는 알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 값 좀 이용하기 위해서야. 2 더하기 2P입니다. 2P는 마 3입니다. P 값은 마 2입니다. 끝. 풀이 방법이 똑같죠? 그는 뭐 한다? 대입한다. 안 나왔으면 설정한다. 그래서 접근해서 푸시면 돼요. 아까 2차 방식 유형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마지막 부분의 유형. 아까 풀었던 거. 어드밴스에서. 5-2번 가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예요. 이 그래프와 y는 bx 더하기 c가 점 p 2,3에서 접한다. 잘 봐라. 일반적인 풀이를 먼저 풀게요. 일반적인 풀이. 아, 이 점에서 접한다.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야. 이 점이 2,3이야. 이 점이라는 것은 여기다도 대입할 수 있고 여기도 대입할 수 있어요. 왜? 지나니까. 이렇게 접하니까. 이해가니? 접한다, 대입한다. 지나니까 대입. 3, 4 빼기 6 더하기 a예요. a 값이 나와요. a는 5네요. 그래도 대입. 3, 2b 더하기 c입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 왜 접하니까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잖아. bxc.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판별식 쓰면 돼요. 접한다, 중근. 교점이 한 개다. 그러면 3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에 5 마이너스 c는 0이야. 이거 이용해서 c는 3 빼기 2b라고 해서 대입법. 1차, 2차는 대입법으로 풉니다. 무조건. 이렇게 전개합니다. 9 더하기 6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에 이거 대입하면 5 빼기 3 플러스 2b입니다. 그래서 b에 관한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마이너스 20, 아니다. 2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b. b제곱에 마이너스 2b 더하기 1에서 완전 제곱식입니다. b가 1입니다. 1 여기다 집어넣어서 c값 구합니다. 3. a값, b값, c값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풀이야. 너무 복잡하지 않니? 그래서 접할 때는 다른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풀이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기본적으로 지나니까 대입, 접하니까 판별시티 다 그렇게 풀어요. 그런데 잘 봐라. 보세요. 이게 내가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라. 이것의 해가 결국 2라는 얘기죠. 인정합니까? 접하냐? 접해. 그럼 얘 무슨 글을 가져? 접하면 얘가 무슨 글을 가져? 중근. 중근인데 뭔데? 해가 2잖아. 인정? 그럼 봐봐. 정리한다. 됐어? 응? 이 식의 해가 얘야? 중근이야? 끝! 얘랑 개수 비교해도 돼요. A값 먼저 구하는 상태에서야. A는 구했어야 돼. 알겠지? 그럼 얘 전기하면 뭐야? 얘죠? 그럼 얘가 돼야 되지. B가 몇이야? 1이야. 맞아? A는 아까 5였잖아. 5 빼기 C가 몇이 돼야 돼요? 4죠? 그럼 C는 몇이야? 1이야. 끝. 이게 접한다고 나왔을 때 식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이 아주 심플하게 바뀌죠. 그래서 접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생각 좀 하세요. 그래야지 계산이 훨씬 빠르고 실수도 없고 빨라집니다. 아시겠죠? 접할 때는 저식 좀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5-3번. 적었니? 이건 적어놓은 게 낫지 않을까? 일반적인 풀이가 아닌데? 마이너스 2,1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얘랑 접한대요. 그때 두 직선의 길기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마이너스 2,1이니까 대충 이 정도 된다 치자.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1. 이 직선을 설정해야 돼. 기억납니까? 직선을 설정하는 방법? 뭘 몰라? 점은 알지? 한 점은 알고 얘의 길기를 모르는 상태야. 맞았니? 길기 모르니까 m으로 설정한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설정해? 식. 1차 함수의 식 설정하는 방법. 직선의 방정식에 됐을 텐데. 이거 기억나니? 안 나지? 안 나면 아직은 뒤에 거 나온지 않았으니까. 이 직선을 설정을 이렇게 해요. 이거 지나죠? 지나니까 대입한다? 됐니? m은 2m 더하기 1이죠. 다시 집어넣어. 식 설정 끝. 잘 봐. 그런데 이 방법을 해봐. 이 점을 지나지. 가로 열고 x 더하기 2. 맞아? x는 반대. 얘는 그대로. 전개해봐. 똑같은지. 똑같지? 이렇게 하기 귀찮아서 외우라는 거예요. 3,5를 지난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설정한다? m, x 빼기 3 플러스 5. 이게 설정하면 끝나요. 무조건 식은. 알겠지? 그래서 1차 함수 설정하는 방법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y는 mx 플러스 2m 플러스 1입니다. 얘랑 접한대. 맞죠? 이 방법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연립에서 판별식으로 해도 돼요. 그럼 답 나와. 그러면 이 방법을 할게요. 어디다 줄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mx 플러스 2m 플러스 1입니다. 연립에서 푼 거야. 이거 좀 지운다. 넘기자. 그럼 x제곱 m-5x 2m 빼기 2예요. 인정합니까? 이 식의 해가 뭐라고? 접점이라고. 해가 뭐라고? x는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이 식은 뭐라고?
이 식이라고. 됐어요? 맞지? 그러면 m이 몇이 돼야 돼요? 2m 더하기 2가 4니까 m은 3. 어? 다르네? 3 넣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뭐 틀렸지? 아, 이 점이 나온 게 아니네. 미안해. 그냥 이 점이야. 얘는 접점을 알려준 거고, 맞지? 얘는 그냥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알려줬을 뿐이야. 알겠지? 이 방법 돼? 안 돼? 안 돼. 미안해. 안 돼. 그냥 판별식으로 해야 돼. 판별식 접하는 거니까. Sorry. 같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어쩐지 깜짝 놀랐네. 왜 안 풀리나 했네. 정리합니다. 넘기자. n-5. 접하니까 판별식. 접하면 판별식. 4em-는 0. m제곱 마이너스 cm 플러스 25 마이너스 8m 플러스 8. m제곱 마이너스 18m 플러스 33입니다. 굳이 m값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물어보는 걸 보세요. m값의 곱이죠? 두근의 곱이니까 답은 33입니다. 굳이 힘들게 구하지 마세요. 곱을 물어봤을 때는. 알겠지? 접점이 나왔을 때 하는 거야. 이 방법은 접점이 나왔을 때. 접점이 2차 방정식의 해니까. 6-1, 2, 3을 보자. y는 3x제곱에 마이너스 ax 더하기 1입니다. y는 2x 빼기 b입니다. 두 교점의 x좌표가 교점 구하래요. 연립에서 풀겠죠?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 해가 마이랑 3입니다. 정리합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갑시다. 두근의 합은 1이네요. 3분의 a 더하기입니다. a는 1이네요. 두근의 곱 곱하면 마이너스 6입니다. 3분의 b 더하기 1입니다. b는 9, 18, 마이너스 19. a값, b값. 끝. 됐죠?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게 개념이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4.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서로 다른 두 점 A에서 만났다. 교점 나왔어요. 교점이 A와 B래요. 얘는 마이너스 5래요. 너는 뭐니? 그렇게 물어봤네. 그 얘기죠?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연립방이 세웁니다. 넘깁니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이것의 해를 하나 알려줬어. 그럼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대입합니다. 2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0. k는 1이네요. 식 다시 완성합니다. 다시 인수분해 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1이겠네요. 맞아. 그래서 B좌표는 1, Y좌표 어떻게 구해?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돼. 상관없어요. 1 대입할게. 마이너스 1이네요. 끝.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걸 이용한 겁니다. y x제곱에 마이너스 ax 더하기
3x 더하기 1입니다. 두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인데 이게 뭐야? 이런 젠장. 두근의 차를 대놓고 물어봤네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정리합니다. 그냥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 쓰면 되잖아요. 두근의 차. a분의 루트 t. 정말 편해요. 편하니까 기억하세요. a분의 루트 d가 2루트 3.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정말 많이 물어봐, 실제. 알면 이렇게 푼다고. 양변 제곱합니다. a제곱에 플러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4는 10입니다. a제곱에 6a 5 마이너스 7은 0이네요. 물어보는 건 뭐야? a의 양수값이네. 인수분해 하면 되죠? 1, 7 뿔마 a는 1이네요. 끝!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나? 그러면 150쪽부터 150쪽 설명은 개념 설명은 했지? 문제는 내가 안 풀었나? 문제 풀어볼게요. 네. 빨갛다. 칠 번 유형이 진짜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 잘 봐라. 먼저 얘를 방정식이라도 풀어도 풀려요, 사실. 근데 방정식으로 풀기엔 너무 복잡하거든. 왜? 방정식으로 풀려고 할 때는 물어보는 걸 봐봐. 이게 뭐라고 써 있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이지. 결국 나는 개수만 알고 싶은 거야. 맞아, 맞아. 직접 근을 구하고 싶을 때는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개수만 알고 싶을 때야, 개수. 개수. 이 방정식의 개수는 우리가 두 그래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그래프가 있어. 이것의 교점의 개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문제를 함수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가 두 그래프로 바꿔버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바꿔도 되거든. 그래서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는 대놓고 이것의 해를 구하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돼요. 알겠지? 근을 구하라고 나올 때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푸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근을 직접 구하라면 그냥 이 방정식 상태도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지. 왜? 그래프상에서는 교점을 우리가 알아낼 수 없으니까. 개수는 알더라도. 그런데 잘 봐. 이런 아이디어야. 첫 번째 풀이. 얘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4 빼기 3 그리고 y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구해도 돼요. 인정? 둘이 연립해서 푼 게 이거잖아. 그런데 생각해보자. 화장실 가서 죽었나? 왜 안 오지? 죽었다는 얘기 하면 안 되지. 이거랑 같은 식이니? 그러면 이걸로 풀어도 되니? 이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풀어도 돼? 그게 아이디어야.
왜? 이걸 그리기가 복잡하거든. 근데 이건 그리기 편해. 선생님 얘도 복잡한데요? 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편해야 돼. 알겠니? 아이디어를 생각해. 이 상수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편하도록 정리하면 되는 거야. 굳이 힘든 상황에서 하지 말고. 알겠지? 괜찮나? 이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지금 이걸로 할게.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 잘 봐라. 이 마이너스 3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이 마이너스 3이 뭘 의미할까? 잘 봐. 이 마이너스 3은 뭘 의미하니? 마이너스 3. y 절편.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됐어. 이 식과 이 식은 뭔 차이니? 내가 원하는 답은 평행이동입니다. 이 그래프를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는 의미라도 기억해야 돼.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식이 나와요. 당황스럽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이게. 그게 아니라 이런 fx라는 식을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는 뜻이야 이게. 이게 보이니? x가 x 더하기로 바뀌었지. 이게 이제 이금이랑 보여? 이게 평행이동. y는 fx라는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이동하세요라는 뜻이야. 평행이동. 오케이? 이게 심합적인 표현이야. 그렇게 해석이 되면 얘를 먼저 그리는 거야. 뭐만? 여기까지만 먼저 그리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린다? 어떻게 그린다 했어? 저번 시간에. 외워야 되는데. 아니면 구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린다 그랬지? 아이들아?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그냥 그려. 그냥 그려.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올려. 왜? 음수일 순 없잖아, y값이.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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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이너스 4는 4로 올라가겠지. 이게 내가 원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 노란색 그림을 x축 밑으로 쭉 내리라는 얘기야. 이해 갑니까? 평행이동 할게. 얘는 어디로 가니? 1로 가겠죠. 얘는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3 쪽으로 가겠지. 책 한 내려간 거 알겠지? 그래서 이 분홍색이 내가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뭘? 여기까지 그린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y는 k야 이제. y는 k. y는 k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라. 예를 들어서 y는 3이야. y는 3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y값이 3인데 치전 표현하는 거야. 이 노란색이 y는 3의 그래프입니다. 이해 갑니까? y는 k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똑같이 이렇게 선 긋겠지. 이렇게 선을 긋는데 이 분홍색과 교점이 연립방정식이 해야. 교점이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잖아. 몇 개 나와요? 노란색 생각하지 마. 분홍색만 봐. 2개 나오지? 근데 몇 개 나와야 된대? 서로 다른 몇 개? 4개. 그러면 어디부터 4개 나올 것 같아? 어디부터?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지? 이렇게 하면 4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4개. 하나, 둘. 아이, 노란색 생각하지 마. 노란색 없는 거야. 노란색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노란색 보지 마. 하나, 둘, 셋, 넷. 맞지? 그래서 K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뭐보다? 1보다 작아야 돼. 계속 4개지? 4개 맞아, 안 맞아? 4개 맞지? 어디까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끝!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우선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 방법을 못 풀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 방법을 외우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이고 그만 자 자면 안 돼요. 심한 문제 하는데 열리지. 근데 얘도 됩니까? 선생님이 나 이렇게 푼단 말이야 실전에서는. 왜? 평이도까지 생각하기 좀 쉽지 않아 사실. 머리 또 내려야 돼 맞지? 근데 얘는 봐봐. 얘 먼저 그리면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게. 그냥 노란색 그리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이거 마이너스니까 원래 이렇게 한 다음에 얘만 이렇게 올리고 끝났지? 그런데 y는 3 더하기 k나 결국 y는 k랑 똑같아. 그냥 선 긋는 건 똑같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결국 얘가 y는 3 더하기 k라고. k가 아니라 대신에. 맞아. 그러면 3 더하기 k의 범위만 알면 되는 거잖아. 몇부터? 0부터 0. 오케이? 어디까지? 그러면 3을 빼. 똑같지? 그래서 적절하게, 그게 가장 어렵지? 적절하게 이런 숫자들은 옮겨서 푸는 거야. 그래서 착하게 주어진 대로 푸는 게 아니라 실제는. 알겠지? 그런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평이이동 개념을 설명한 거야. 알겠지? 똑같은 문제를 왜 힘들게 풀어? 이동이 더 풀면 편하게 푸는데. 그 뜻이라고. 알아듣겠니? 그래서 150번 유형이 됐다 어려워요. 집에서 고민 좀 하세요. 별표 다칠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고민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니? 이 설명은 이해했지? 그럼 됐어. 그 다음에 또 풀어본다 또 막히면 또 질문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의 위치. 근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했나? 개념 설명했나 안 했나? 안 했지? 했나? 안 했나? 근의 위치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네, 근의 위치 좀 어렵다? 설명을 할게요. 근의 위치. 근의 위치는 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야. 나중에 들어보긴 했지. 별로 그때 배울 때 뭐 저런 게 다 있어?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어? 아닌가? 최소한 3번에서 4번, 5번까지는 접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 그냥 그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 지금이 니들한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처음이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해줄 테니까 알겠지? 얘도 결국 좀 외우는 거거든. 외워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근의 위치.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푸는데 근이 3입니다. 4라고 우리가 대놓고 알려줘. 정확하게. 근데 얘는 애매하게 알려줘. 위치만 알려줘.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숫자로 할게. 2보다 크다라고 나온다고. 2가 아니래. 그냥 2보다 크대. 그러면 근을 직접 구해서 부등식으로 풀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실제로. 근의 공식 써야 되거든.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 잘 생각해봐. 근의 공식을 썼어. 여기 루트가 막 섞여 있겠지? 부등식 이렇게 풀 거야. 이거 풀고 싶니?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잘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직접 근으로 풀기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근을 우리가 배웠잖아. 그래프상에서 의미가 뭐야? 근이라는 건 2차 함수에서요. 2차 방정식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두 근의 위치를 x축에서의 교점이라고 바꿔서 풀면 그래프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이 해석을. 근데 중요한 건 또 그래프로 해석만 하지 실제 못 풀어. 그걸 다시 식으로 바꿔야 돼. 잘 봐. 이 상황에 맞는 이런 2차 방정식이라는 식이 있다고 치자. 다 문자로 나오진 않을 건데 실전에서는. 봐라. 야, 그만 자! 얘가 양수일 때야. 그냥 음수일 때는 똑같이 하면 되니까. 봐라. 얘가 2야.
X축과의 교점이 있긴 한다는 얘기지. 맞지? 두근이 있다 했으니까. 이보다 큰 쪽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이런 그림을 연상해야 됩니다. 인정? 그런데 서로 다르단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돼요, 사실. 서로 다르단 말이 없지? 그럼 중근여도 돼, 이 뜻은. 괜찮나, 여기까지? 이거 들어야 돼.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진짜야,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클락. 이게 한 가지 유형이지만 사실 이 단어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입니다, 사실. 옆에 것보다 더 어려워, 사실, 이게.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그림을 세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답이에요 할 수는 없잖아. 우리는 어떻게? 수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 수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 할까?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뭐 할까? 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수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 이 세 가지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나도 몰라. 이 세 가지 쓴대. 그건 아니고 그 세 가지 쓰면 이 그래프를 세상에 단 하나의 그래프, 이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거든. 그 세 가지만 딱 만족하면 첫 번째 함이고 이 그래프를 뭐로 바꾸는 거? 수식으로 바꾸는 거야. 수식, 수학적 식으로 바꾸는 거야. 어떤 선생님들은 대라고도 합니다. 대칭축하고 축의 방식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축. 함은 함수값의 줄임말이야. 판은 판별식이겠지. 축은 축의 방정식입니다. 다른 말로 얘를 경계값이라고 해요. 경계값. 정석에는 뭐 경계값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봐봐. 이렇게 돼. 봐봐. 그럼 생각하자. 얘를 fx라 놓을게요. 함수로 보는 거니까 이제 맞아. 그러면 f2를 대입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양수해야 돼요. 인정합니까? 함수값이야. y값. x축 위에 있으면 다 양수야. 그리고 판별식. x축과 만나야지. 만나야 해가 존재할까 최소한. 그래서 써야 됩니다. 왜 등호든지 알겠지? 중분해도 된다 했으니까.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뭐랬지?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게 누구보다 커야 돼? 이게 축이잖아. 됐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한 그림은 얘밖에 없어요, 세상에. 선생님, 얘 안 쓰면 안 될까요? 얘 안 쓴다고 칠까? 내가 그림을 얘 안 쓰면 축이 2 경계 2 축이 2니까 봐봐. 이렇게 그려도 이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판별식 맞지? 축 맞지? 근데 이 그림이 아니고 난 이 그림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 조건을 추가시켜야 되는 거야. 그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 얘 안 쓰면 안 돼요? 봐봐. 이거 두 가지로만 표현해 볼게. 이 두 가지 만족하는 그림을 이렇게 돼도 만족해요. 인정합니까? 그래서 얘를 써야 돼요. 선생님 얘 안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려도 이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해요. 즉,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림은 얘밖에 안 나온다는 걸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동시에 만족한 답으로 쓰시면 답입니다. 이게 한판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크다 했으면 작을 수도 있겠지 뭐. 작다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니? 그러면 함은 쓰겠지. 축, 판 쓰겠지. 축 대신 얘가 2기로 바뀌지. 이 세 가지 만족하면 쓰면 돼요. 세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좀 어렵다. 두근이.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두근 사이에 2가 있대. 이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인정합니까? 함. 뭐야? 함수값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판. 크다겠지? 같아도 되고. 같다는 건 아니고. 축. 이보다 커? 작아. 뭘로 알아?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려도 돼. 이렇게 그려도 돼. 그래도 두근 사이에 다 2가 있잖아. 맞아, 맞아. 축의 위치는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맞아? 그래서 안 쓰는 거고. 잘 봐라.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지, 무조건. x축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어요. 함수값이 음수 나오면 그래서 판별식을 쓸 필요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고 나오면 딸랑 이 한 가지로 풀게 됩니다. 얘는 지금까지 세 가지를 다 썼는데 이 한 가지만 만족하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결론이야? 결론? 함수값이 음수 나왔지? 그냥 무조건 판별식 추계 방식 쓰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이게 두근 사이에 P가 있다야? 네 번째. 두근이 2와 4 사이에 있다. 어떤 두근이 둘 다 있대. 봐봐. 이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릴게요. 역시 재미없을 줄 알았어. 재미없지. 재미를 좀 느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야. 인정합니까? 그러면 함. F2 양수, F4도 양수. 이 두 가지 다 써야 돼. 판. 써야 돼. 축. 써야 돼. 이걸 안 쓰게 되면 이걸 만약에 안 썼어? 이렇게 그려도 이 조건 만족해요. 둘 다. 이거 안 쓰게 되면 이렇게 그려도 이 조건 둘 다 만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 다 쓰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유형입니다.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은 3번이야. 근데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상하게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 다음 시간에 열심히 또 질문하겠죠? 그렇다. 또 근데 또 설명하겠죠? 그러면 또 재미없어 하겠죠? 그럼 또 이렇게 해서 한 3-4번을 재미없어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좀 한반쯤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 이해 못했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한번 풀어봅시다.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대.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대. 세팅. 그림으로 세팅. 이거! 그만 자! 그만 자. 자면 안 돼. 제발 자지 마. 나 자는 걸 못 봐. 수업이 안 돼. 자면. 조는 건 이해해. 자면 안 돼. 알겠지? 조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자면 안 돼. 이런 그림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두근이 모두 1보다 큽니다. 함. F1은 0보다 큽니다. 이게 fx라 놓고 함수를 바꾼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서로 다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맞지?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게 축이야. 1보다 큰 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답으로 쓰시면 돼요. 첫 번째 F1. 1 빼기 4 플러스 2 빼기 a가 0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a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판별식. 4분의 d. 4 빼기 2 더하기 a가 0 이상입니다. a는 축을 써봐. 축의 방정식을 썼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
2야. 2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나와. 당연히 성립하니까 그냥 놔두면 돼. 이건 쓸 필요 없어. 이건 숫자잖아. 그래서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걸 답을 쓰면 돼요. 답은 그래서 마 2부터 마 1입니다. 답 끝.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 어떡하겠어. 이제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왜? 얘가 중간고사 시험범이거든요, 얘가. 언제 할 거야? 해야지. 어렵더라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봐야 돼요. 아, 얘는 그냥 그렇게 푸는 거야. 진짜 그런 게 있어. 이해가 안 가는 유형이 100% 있어. 사람마다 다. 그럼 어느 정도 그냥 아, 그러니 하겠지 하면서 외워봐 한번. 그럼 어느 순간에 깨달은다니까? 아,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그런 유형이에요. 안 그런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 유형을 제대로 이해해? 쉽지 않을걸? 정말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아까 7번 유형은 그래도 이해하기 편했을 거야. 오, 이렇게. 근데 얘는 갑자기 생뚱맞게 그림을 그린다며. 그림 가지고 갑자기 이걸로 풀래. 왜요? 당황스럽죠? 그게 한판축에 대한 유형입니다. 근의 일치.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 이제 할만해? 할만합니다. 이제 다시 할만한 문제로 바뀌어요. 잘 들으세요. 할만하니까. 너무 겁졌나? 저 한판축 괜찮은데요?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2,8을 지난다. 아이고, 오늘 안 주나 했네. 아, 안 줄었어? 미안. 야, 이걸 지나. 기본적으로 해와 똑같은 말이야. 어떤 함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위에 있다는 뜻이야. 수학적으로 위가 이게 위가 아니야. 수학적 위는 얘가 위야. 지난다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어요. 가장 함수의 기본 방법이야. 2차 방정식의 기본 방법은 해는 대입할 수 있다지, 맞지? 함수 그래프에서는 무엇을 지난다, 무엇이 위에 있다, 다 대입하라는 얘기야, 대입. 별것도 없어, 맞지?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8. 그래서 2 대입하니까 -2. 그래서 K가 2네요. 뭐 이렇게 푸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때 최대값 구하래요. 최대값 구합니다. 최대값은 아무 말이 없으면 표준형 바꾸란 얘기예요. 표준형. 무조건 2차 함수의 최대치에서 나오면 다 표준형 바꿉니다. -2분을 묶고. 이게 분수일 때 조심해. 얘 늘어난다, 늘어나. 8로 돼야 돼. 분배호치해야 -4가 나오니까 8. 반의 제곱, 반의 제곱.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제곱. 얘 곱해니까 8, 8 더하기 2니까 10입니다. 끝! 그래서 최대값은 10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게 2차 함수의 최대치수야. 알겠지? 10번 유형으로 갑시다. (10번) fx 이렇게 돼 있네요. 봐봐라. 기본 문제야.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f는 3이고요. 최대값, 최소값은 다 꼭지점 좌표를 알려준 겁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최대값, 최소값은 꼭지점 좌표를 나타내. 그럼 꼭지점 좌표가 나왔을 때 얘를 무슨 형이라고 그래? 얘를 일반형이라고 그래.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은 표준형에서 시작해야 돼. 표준형에서. 시작 자체를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표준형. 이게 표준형인 건 아시죠? 표준형 알지? A,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거. p, q가 꼭지점이잖아. 그게 최대값입니다. A를 어떻게 구해요? 나와 있잖아. 이거 대입해서 구하면 되죠, 뭐. 3은 2느니까 A 빼기 1 더하기 1. A는 2네요. 따라서 식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서 얘랑 개수 비교하면 돼요, 이제. 전개해서 개수 비교.
A, B 마사, C 3입니다. 그래서 짝짝짝 풀면 답은 9입니다. 다 더란 뜻이니까 9 무시하고. 알겠지? 11번 유형으로 갑시다. 보자. 11번 유형은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지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최소값 구하래요. 결국 최소값 구하라는 게 뭐 하라는 얘기야? 꼭지점 구하라는 얘기야. 인정하니? 꼭지점. 그런데 선생님, 최소값을 m이라 했는데 갑자기 또 m의 최대값, 이게 무슨 말입니까? m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된다는 얘기야. 그거에 대하면 다시 문자에 대한 m을 구하면 문자로 2차식으로 표현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냥 첫 번째 최소값은 그냥 꼭지점 구하면 돼. 꼭지점에 y좌표니까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빼기 2a 플러스 3. 그래서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인데 여기서의 최소값이 얘죠. 인정합니까? 이게 최소값인 거? 그걸 m이라고 노래요. 이게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2차 함수 한번 더 풀면 되는 거야. 2차 함수잖아. 맞지? 이게 y나 m이나 뭔 차이야? 모르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러면 얘는 당연히 최대값을 갖겠지. 왜? 위로 블록이니까. 그래서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꼭지점 2번 구하면 돼요. 표지점. 바꾼다. 무슨 표현인지 알겠나요? 이 표현. 그래서 최대값 몇을 갖는다? 5를 갖습니다. 한 번 구해서 꼭지점 구했더니 그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됐을 뿐이야. 그걸 m으로다. 그러면 다시 2차식이 돼. 그러면 이것은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을 갖겠죠? 한마디로 표준형을 2번에서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결론이야. 오케이? 어렵진 않을 거야. 좀 생소하지만 됐죠? 12번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최소야. 여기까지 거의 중학교 내용이었고 사실. 보세요. 2차 함수를 하는데 2차 함수를 그리는데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꼭지점, 얘가 최소값인 건 당연하지. 그런데 얘 만약에 좌표가 x가 1이라 칠게. x가 1일 때야. 이게 x가 1일 때. 선생님 3부터 5까지만 그리면 최소값이 얘예요? 아니지. 이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소값이야.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수 있잖아. 이해 갑니까? 이게 다 그리지 말란 얘기야. 다 그린 상태. 내가 보고 싶은 구역에서만. 내가 보고 싶은 구역에서는 잘 봐라. 얘가 아래로 블록이야. 당연히 모든 구간을 다 그리면 최대값은 없어. 여기다 1억 누나, 2억 누나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런데 최대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까지만 다 그리지 말고 끊어서 그리라는 얘기지. 맞지? 괜찮나?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니들 생각에.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거.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건 잘 봐라.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이 분홍색이 대에서 대칭이죠. 이게 가장 중요해. 2차 함수에서. 이쪽에 있을 때는 갈수록 줄어들죠?
이쪽에 있을 때는 갈수록 늘어나죠? x가 쿼드라트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축이야. 대칭축. 잘 봐라. 얘의 대칭축을 알아야지 내가 개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개형을 대칭축. 축의 방정식. 사실 표준형 바꾸기 싫은데. 축의 방정식 곧바로 구할게. 축의 방정식 뭐죠? 이건 건 알겠니? 즉, 이 범위가 축에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결국. 그래야지 최대 차수를 구별할 수 있거든. 알겠니? 선생님, 안 정해주면요. 그게 심한 문제야. 안 정해주면 내가 정해야 돼. 이렇게 쓸지, 이렇게 쓸지, 이렇게 쓸지. 그게 심한 문제가 되는 거야, 실제.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최대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축이야, 축. 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의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축의 위치, 축의 위치. 근데 잘 봐.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대. 맞지? 내가 알고 싶은 건 마이너스 2분의 A야. 맞아, 맞아.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됐니? 이게 축이잖아. 축은 어디 2 이상 있다는 얘기야. 맞아, 맞아. 이게 축이지. 2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대충. 이게 축이니까. 여기에 2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싶은데. 이게 2란 얘기잖아, 맞지? 0부터 2까지. 이만큼 그리고 싶은 거야. 인정? 그래서 딱 봐도 0일 때가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 한 번에. 그래서 2일 때가 최소값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뭘 가지고 축의 위치를 가지고. 그래서 이걸 알려준 거야. 축의 위치를 알려준 거야. 따라서 0 넣었을 때 최대값 6입니다. 아, 0 넣었을 때 최대값이구나. 이거 0 넣었을 땐 B인데. 0 넣었을 때니까 B가 최대값 6을 가져요.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최대값이고 최소값이구나. 2 넣어봐. A는 X에 0 넣었을 때고 X에 2 넣었을 때야. 2 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입니다. 그게 최소값 6, 0을 가져요. 그래서 6 넣어서 계산하면 2A는 넘기니까 마이너스 10이어서 A는 마이너스 5입니다. A값, B값. 둘이 빼래요. 답은 11입니다. 쉽지 않아? 왜 쉽지 않아? 축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야. 축. 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만약에 0에서 2까지가 여기였다면 0일 때가 최소값이고 2일 때가 최대값이 되거든. 그래서 축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내는 게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 그래야지 최대 최소를 알아낼 수 있어. 정확하게. 축의 위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12-1번은 축이 숫자야. 봐봐. 니들 풀 거.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지. 축이 숫자지? 축이 숫자인지 나랑 수학적 대화가 되니 지금? 축이 숫자라는 게 말이 돼? 직접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릴만 해. 근데 얘는 축이 뭐야? 문자였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축이 숫자면 그릴만 하다니까? 그냥 대충 그리고 여기다 1이 어떻게 하면 되잖아. 근데 축이 문자일 때가 문제야. 문자일 때. 이렇게 문자. 그때가 심한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알아내야 돼. 조건을 가지고.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게 축의 위치를 첫 번째로 알아내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2차 함수에서. 그래서 니들이 여기가 숫자일 때는 잘하는데 문자일 때가 어렵다는 느낌이야. 그것 때문에. 알겠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5쪽에 제한된 범위에서는 대표용이 어려웠어요. 니네 건 풀만 할 거야. 축이 숫자여서. 13번.
보자. 13번 유형은 딱 봐도 뭐로 보이니? 정답 몇 차예요? 아이들아? 4차 자신 있어?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요? 치환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잡하면 치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야. 치환 후 어떤 문자를 치환하든 당연히 2개 이상을 하나로 바꿀 거 아니야, 맞지? 한 개짜리 한 개를 바꿀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같은 문자일 텐데. 치환 후 반드시 새로운 범위를 구하여라. 즉, 치환하면 처음에 주어진 게 x의 범위잖아, 맞지? 그럼 내가 치환하면 그 문자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된다고. 그게 습관적으로 돼 있어야 돼. 선생님, 이렇게 대놓고 알려줄 때는 쉬운 거야. 근데 대놓고 안 알려주고 약간 다르게 알려줘. 그게 어려운 거야. 딱 눈에 안 보여. 새로운 범위 구할 때. 그런 걸 캐치를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만 그런 게 어렵다는 얘기야. 치환합니다. A로. 됐죠? 그냥 이차 함수야. 이차 함수에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게 범위 구하는 거야. 새로운 범위가 뭐냐면 2차 함수면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는 얘기야, 그냥. 알겠지? 그러면 표준형 바꿔야겠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리겠지. 야, 1. 여기가 1인데, 야, 어디부터 그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리래. 2까지 정도. 선생님, 2가 여기다 표시 안 한 이유는 알겠니? 간격을 봐. 한 칸? 얘는 몇 칸? 몇 칸? 2칸. 그러니까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딱 봐도 얘가 최대값이에요. 딱 보면 얘가 최소값이 아니라 얘가 최소값이에요.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A의 범위는 최소값입니다. 인정? 이게 최소값이잖아. 이게 꼭지점, 꼭지점.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6인가?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아예 새로운 문제가 바뀌는 거야. 이 상황에서의 최대 최소 다시 구하시면 돼요. 이해 갑니까? 이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복잡하면 치환한다. 됐어? 그럼 다시 또 그려. 얘가 2, 마이너스 3이야. 인정? 이거 어디서부터 그릴까 그리래? 2부터 6까지 그리래요. 됐나요? 그러면 최대값은 모르겠고 아직 대입해야 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맞아 안 맞아? 최대값은 6 넣으면 되니까요. 6, 4, 16. 4, 16에서 13. 최소값 마이너스 3, 최대값 13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어? 몇 번 풀면 돼? 그냥 2번 풀면 돼. 아예 새로운 문제야. 새로운 문제. 아예 새로운 문제. 2번 풀면 됩니다. 이게 제한된 복잡한 식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반드시 이거 해라. 이거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구하시면 안 돼요.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범위가 실제로. (14번은) 2차 함수처럼 보이지만 2차 함수도 아니지 뭐. 어떤 식인데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 유형이. 2차 함수는 아닌데 2차 방정식하고 약간 연관이 있겠지. 봐봐. 갑자기 생뚱맞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아까 하지 않았니 내가? 내가 구한 식이 만약 이 식이랬다 쳐. 그런데 문자가 2개야. 원래 못 풀어. 근데 갑자기 최소값 그런 걸 구하래. 대신 문자가 2개인데 뭐로 돼 있어? 2차식이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아까? 아까 했는데 A, B 정수 표현할 때 완전조식 바꾼다. 그걸 기억해야지 문제 푼다니까.
유형별 문제를 풀면서 자주 나오는 풀이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 2차식. 그럼 완전 제곱식.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8이니까 18도 사라지고. y 플러스 2의 제곱.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봐라. 제곱했잖아. 당연히 0 이상. 제곱했잖아. 0 이상. 0 이상, 0 이상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 이상이잖아. 맞아, 맞아.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풀이하는 거야. x와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서 이렇게 2차식으로 됐을 때 갑자기 이 식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 나온다? 그러면 뭐 한다? 각각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 그걸 기억 못하면 얘는 손도 못 댄다. 오케이? 벌써 또 10분 쉬는 시간이야. 오, 시간 대빵 빨리 가. 쉽시다. 쉬고는 해야지.